맥두걸 박사의 자연식물식 제12장 살 빼는 환경 만들기 10단계. 이제 당신은 내가 주장하는 자연식물식이 왜 살을 빼고 질병을 고치는지 알게 되었다. 그러나 체중 감량의 최대의 적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당신은 자존심이 상할 것이다. 당신은 바로 그것 때문에 수없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엄청나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의 배고픔을 극복할 수 없다. 당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탄수화물에 대한 욕구를 극복할 수 없다. 배고픔을 참아내면서 뱃살을 뺄 수 없다는 말이다. 당신은 몸과 협력해야만 살을 뺄 수 있다. 몸이 원하는 탄수화물을 주어야만 지방이 빠져나온다는 말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살을 빼는 데 있어서 최대의 적은 자연식물식을 실천하지 못하는 당신의 무능력이 아니라 신념 부족이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가이드로 일하고 있는 테리의 예를 들어보자. 그녀는 뉴욕에서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그 경험을 다음과 같이 글로 남겼다. 12일 동안 참여한 후에 테리가 남긴 글의 일부분을 소개한다.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맛있는 걸 못 먹을까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길 망설였습니다. 친구들과 외식을 하는데도 제약이 있으리라 생각했고요. 나는 자연식물식에서 요구하는 음식들을 마음껏 먹으면 살이 찔 것 같아 걱정되었습니다. 과일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거나 탄수화물이 비만의 범인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또 다이어트에 실패하면 어쩌나 하며 조마조마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외식도 했습니다. 그런데 살은 2.5kg이나 빠졌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30, 현재 187이나 내려갔죠. 나는 햄버거를 먹을 때보다 몸이 가뿐해졌고 영혼도 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나 또한 다른 사람들처럼 만성적으로 소화불량으로 고생했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항상 속이 더부룩했죠. 나는 맥두걸 박사님의 자연식물식을 실천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겪어왔던 소화불량을 말끔히 고쳤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요행으로 그리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주가 끝나갈 무렵 나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12일이 지날 무렵 나의 소화불량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나는 이것이 무슨 특별한 다이어트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실천해야 할 라이프 스타일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 이후로 우유, 계란을 포함해서 어떤 종류의 동물성 음식도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이어트에 대한 실패의 두려움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식물식을 실천하면서 특별한 훈련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묻는다. 나는 단지 3가지만 유심히 지켜보라고 말할 뿐이다. 첫째, 컨디션이 어떻게 좋아지는가. 둘째, 영양의 밸런스가 몸으로 느껴지는가. 셋째, 살이 얼마나 쉽게 빠지는가. 좋은 결과는 그동안 고생했던 당신에 대한 선물이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이 우리가 원하는 자연식물식을 실천해서 확신을 갖기까지 어느 정도 의구심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몇 단계의 마음가짐을 정리해 보았다. 단순히 살을 빼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삶 전체에 대한 변신을 원하는 진정성을 가지기만 하면 얼마 후에 그 선물을 갖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에게는 지금 기회가 열려 있다. 1단계. 목표를 설정하라. 몸이 어떻게 변하고 싶은지 선명한 목표를 설정하라. 대충이 아니라 구체적이어야 한다. 어디로 갈 것인지, 어떻게 갈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 목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건강이 좋아졌으면 이나 외모가 좋아졌으면 이런 것은 안 된다. 4달 안에 15kg 감량,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 혈압약 3가지를 끊고 고혈압을 정상 수치로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 가슴 통증 없이 8km 걷기.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 발목 통증 없이 아침마다 상쾌하게 일어나기.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 측정이 가능한 목표치를 설정하라. 몸무게, 허리 사이즈, 옷 사이즈,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등 숫자를 명확하게 적어라. 이렇게 해서 목표가 달성되면 스스로 자부심을 갖게 되고 자연식물식의 효과를 믿게 되고 평생 살찌지 않는 방법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 내가 헛되이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먹고 방탕하게 살았구나 하는 반성도 따라하게 된다. 목표를 설정하되 가장 원하는 순서대로 배치하라.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워라. 가령 일주일 내에 15kg 살 빼기는 복부 지방 제거 수술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목표를 너무 낮게 잡으면 게을러질 수 있다. 매일 심기일전할 수 있도록 목표를 종이에 적어서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붙여 놓아라. 목표를 달성하려는 이유를 생각하라. 살을 빼서 남자친구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라든가 날씬해야 직장에서 성공한다라든가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항상 생각하라. 어느 정도 유치하고 가벼운 이유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와 이유를 설정하면 장애물을 만날 때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게을러지는 당신에게 자극도 된다. 나를 변화시키려는 이유. 내가 나의 목표를 이루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내 인생을 내가 지배하며 살겠다. 나는 일을 사랑한다. 건강하고 멋진 외모로 내 일을 성취하고 싶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싶다. 다른 사람이 나를 호감의 눈으로 보게 하고 싶다. 허리를 굽히거나 신발을 신을 때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다. 걷기, 자전거, 수영 등 각종 스포츠를 사랑하면서 살겠다. 약물의 부작용을 빨리 떨쳐내고 싶다. 더 이상 약에 의존하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하고 싶지 않다. 암이나 각종 만성질환에 걸리지 않겠다. 건강이 나빠서 병원에 가지도 않을 것이고 돈 때문에 남에게 신세도 지지 않겠다. 나는 일찍 죽지 않겠다. 2단계. 강렬히 원하면 더 많이 얻는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목표를 확실하게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반드시 대가는 돌아온다. 당신이 강렬히 원할 때 노력과 에너지도 생기고 성취할 때까지 인내심도 생긴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 그러나 다행히도 당신에게는 기회가 있다. 당신은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살찌지 않았고 한 달 후 장례식장을 예약할 만큼 병들지 않았다. 지금 당신이 노력만 하면 다음 달에 비키니를 입을 수도 있고 몇 달 후에 에베레스트 산을 오를 수도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실천사항을 적어보았다. 나는 음식 습관을 이렇게 바꾼다. 우유를 저지방으로 바꾼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닭고기와 생선으로 바꾼다. 채소를 더 먹겠다. 디저트를 안 먹겠다. 완전히 바꾸는 방법. 외식을 금지하고 집에서 먹는다. 기름은 독임으로 모두 끊는다. 건강에 좋은 음식 5가지를 배운다. 일주일에 2가지 메뉴를 실천한다. 채식 식당 2개를 개발한다. 채식하는 친구 2명을 알아낸다. 특별한 회식을 최소화한다. 평생 자연식물식을 실천한다. 나는 이렇게 운동하겠다. 나는 일주일에 4번 이상 운동을 하겠다. 나는 운동 동호회에 가입하겠다. 나는 헬스클럽에 가입하겠다. 나는 이렇게 습관을 바꾸겠다. 나는 담배를 완전히 끊겠다. 나는 담배를 반으로 줄이겠다. 나는 커피를 완전히 끊겠다. 나는 커피를 반으로 줄이겠다. 나는 술을 완전히 끊겠다. 나는 술을 반으로 줄이겠다. 3단계. 전문가가 되어라. 인간은 아차하는 사이에 실수를 하게 된다. 몸에 나쁜 음식도 모르는 사이에 먹게 된다. 당신은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기름진 음식이 왜 나쁜지도 알게 되었고
앞으로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다. 하루에 30분 정도 시간을 내서 건강과 영양에 대한 공부를 해보자. 새로운 채소도 알아보고 요리법도 익혀보자. 컴퓨터에 들어가서 각종 정보도 알아보고 건강에 관련된 책도 읽어보자. 더 많이 알수록 더 오래 좋은 습관을 유지할 수 있다. 4단계. 변화된 몸을 상상하라. 날씬하고 10살 정도 어려 보이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아라. 더 이상 혈압약을 먹지 않은 당신, 1시간을 너끈히 걸어도 피곤하지 않은 당신을 상상하라. 살이 쪄서 뒤뚱거리던 과거를 회상하며 웃음 짓는 당신을 상상하라. 그런 상상을 많이 할수록 당신의 목표는 빨리 성취될 것이다. 5단계. 스스로에게 약속하라. 자신에게 약속하지 않으면 포기하기 쉽다. 약속하지 않으면 인내심을 갖지 못하게 된다. 당신 스스로에게 한 약속은 주변 환경까지 변화시킨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기대하지 않았던 도움도 찾아온다. 계획을 세운 다음 냉장고에 있는 쓰레기 음식을 모두 치워라. 그리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과 녹말 음식으로 채워라. 학교나 직장에 갈 때도 도시락을 만들어라. 식당 종업원에게 고기는 빼고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하라. 친구 집에 초청을 받았을 때 당신이 만든 건강한 음식을 가지고 가서 함께 먹어라. 그게 불가능하다면 친구에게 나는 이런저런 음식을 좋아한다고 당당하게 말하라. 어쩔 수 없이 고기를 먹게 될 경우 남보다 먼저 채소를 배부르게 먹으면 고기에 대한 유혹이 없어질 것이다. 처음엔 이상하게 보던 동료들도 나중엔 당신의 의지력을 부러워할 것이다. 탐탁지 않게 생각하지 않던 상사들도 나중엔 의지력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속으로 칭찬할 것이다. 정중하게 거절하는 방법은 아주 많다. 계란 프라이가 참 맛있게 보이네요. 하지만 의사가 콜레스테롤은 절대 금물이라고 처방을 해서요. 어쩌죠? 미안해서. 점심을 늦게 너무 많이 먹어서 음식이 안 먹혀지네요. 정말 고맙긴 한데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 정제 식품을 배부르게 먹는 습관을 완전히 버려라. 옛날 습관대로 먹지 말고 항상 생각하면서 먹어라. 장을 볼 때도 반드시 목록을 적는 버릇을 기르면 돈도 절약할 뿐 아니라 우유나 고기 또는 각종 가공식품에 대한 충동 구매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 6단계. 목표에 도달하도록 환경을 바꿔라.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겪어야만 치료된다는 잘못된 철학을 갖고 있다. 음식 습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어 인생 자체를 변화시키는 경우 사실은 정반대의 철학이 맞다. 고통이 적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즐거워야 계속할 수 있고 계속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일상적인 음식 습관과 운동 습관을 바꾸면서 시작하라. 절대 거기에 대항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알맞은 냄비와 프라이팬을 사용하고 알맞은 양념을 사용해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라. 항상 요리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지금 맞게 요리하고 있는지 매일 확인하라. 나는 지금 요리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가능하면 살아있는 음식을 먹되 요리의 고기에 공장 음식이 섞여 있는지 항상 생각하라는 말이다. 유혹을 멀리하라. 집에 담배를 가득 쌓아놓고 그 담뱃더미 위에 앉아서 담배를 끊는 사람은 없다. 자기의 의지를 시험하기 위해 매일 주점에 들려 한 잔도 마시지 않는 방법으로 술을 끊는 사람은 없다. 유혹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서 자신을 보호하라.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의지를 실험하기 위해 일부러 고깃집을 갈 필요는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집에 있는 모든 공장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내다버리는 것이다. 당신은 아까워서 버리기 힘들 것이다. 내 경험에 의하면 자연식물식으로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당장 냉장고로 달려가서 나쁜 음식을 모두 내다버리는 것이다. 누구에게 주어야지 나중에 버려야지 해서는 어렵다. 나뿐만 아니라 육식에서 자연식물식으로 바꾼 모든 사람들은 이런 방법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고백한다. 7단계. 습관을 바꾸어라. 배고프거나 외롭거나 피곤할
때 우리는 초콜릿을 찾는다. 그러나 반드시 초콜릿이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보라. 사과도 있고 오렌지도 있고 감자 샐러드도 있고 볶은 콩도 있다. 하물며 산책을 할 수도 있고 친구와 배드민턴을 치러 나갈 수도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영화를 보러 갈 수도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초콜릿을 대신할 음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육체 활동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음식 섭취를 줄이고 칼로리를 소비할 수 있으니 2배의 효과를 보는 셈이다. 반드시 먹어야 외로움이 풀리겠다면 과일과 채소와 녹말 음식을 먹어라. 8단계 모임을 이용하라. 채식 모임이나 동호회를 이용하면 자극을 받을 수 있다. 채식에 관심 있는 친구들과 일주일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각자의 요리를 만들어서 모임을 할 수도 있다. 인터넷 동호회를 이용하면 자칫 상업적인 채식 식당과 연결될 수도 있지만 자극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추천한다. 규모가 좀 큰 모임이라면 채식을 오래 해서 몸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분들을 초청해서 강연이나 간담회도 열 수 있다. 친구나 애인과 함께 그런 모임에 가입하면 성공의 확률을 배가할 수 있다. 상대방 혹은 본인이 중도의 자연식물식을 포기한다면 벌칙을 정해서 서로 자극할 수도 있다. 물론 회식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두어서 너무 빡빡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말 인생의 보람된 일에 누군가와 함께 손잡고 간다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을 것이다. 9단계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어라. 잘하고 있는 본인에게 칭찬을 해라. 담배를 끊을 때 담배 사는 돈을 모아서 아내 혹은 남편에게 선물하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당신은 무슨 다이어트를 한다고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당신은 무슨 다이어트를 한다고 비타민제 같은 약을 구입하지 않았다. 그 돈을 모아서 날씬해진 몸에 맞는 원피스를 구입할 수도, 신사복을 구입할 수도 있다. 도시락을 싸간다면 점심값을 모아서 자신에게 선물해도 좋다. 그렇게 하면 그 물건을 볼 때마다 흐트러지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기회와 자극이 될 것이다. 10단계 단순화하라. 당신은 아마도 자연식물식을 시작하면 일이 좀 많아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다. 더 이상 복잡한 것은 싫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이 얼마나 단순한 것인지 금방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 방법으로 어느 세월에 살이 빠지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이 얼마나 빨리 당신의 몸을 변화시키는 것인지 금방 깨닫게 될 것이다. 집에서 닭 요리나 고기 밥상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그러나 마트에 가서 좋은 과일을 고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채소를 이것저것 섞어 샐러드로 만드는 시간도 금방이면 된다. 감자를 찌거나 현미밥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도 않고 복잡한 일도 없다. 시간뿐만 아니라 돈도 많이 들지 않는다. 멀리 외국에서 온 과일이나 채소 대신에 제철에 나온 싱싱한 채소나 과일은 돈도 많이 들지 않는다. 감자나 현미나 옥수수를 찜통에 넣고 쪄서 먹는다면 무슨 돈이 들겠는가. 시중에서 유행하는 무슨 다이어트를 한다고 음식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돈과 노력이 드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방식보다 단순한 밥상은 없을 것이다. 우리 현대인들은 아침에 거의 비슷한 식사를 한다. 점심이나 저녁에도 대여섯 가지의 메뉴 중 하나로 식사한다. 식당도 평소 가는 곳에 가서도 항상 비슷한 메뉴로 외식을 한다. 거기에 비하면 자연식물식은 훨씬 더 다양하게 요리할 수도 있고 요리 시간도 적게 든다. 계속 이 방식대로 먹다 보면 너무 많은 재료로 너무 많은 요리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당신도 놀랄 것이다. 건강이 전부다. 노인들을 만나면 건강이 먼저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그러나 나는 건강이 전부라고 말한다. 형식이 내용을 규정한다는 말을 칸트가 했다. 당신이 먹는 형식을 바꾼다면 날씬한 몸매와 건강도 얻겠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도 변할 것이다. 형식을 바꾸면 내용도 변한다는 말이다. 음식이 몸을 바꾸고 영혼까지 바꾼다. 두려움은 자극이 되어 동기부여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 우유와 고기를 계속 먹는다면 몸이 망가질 거야. 라는 두려움은 오히려 자극이 될 것이다. 마구잡이로 사는데도 한계가 있다. 당신 몸을 학대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나는 이번 장에서 당신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말을 들려주었다. 어떤 것은 자극이 되었을 테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것이다. 나는 당신이 끔찍한 육체적인 재앙이 오기 전에 이 중에서 몇 가지만이라도 실천하기를 희망한다.